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앞선 파트에서 지식의 개념을 설명을 했죠. 하다가 이제 마무리했는데요. 지식은 암묵적 지식과 명시적 지식으로 구분되고, 암묵적 지식은 보이지 않는, 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지식이라 그랬고, 어, 명시적 지식은 내부로 표현된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담겨져 있는 그냥 경험적인 부분이나 개인적인 지식 참고는 암묵적 지식으로 이해를 하고, 명시적 지식은 디지털이나 비디지털 수단으로 구성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파일이나 사전, 논문, 교본 등이 바로 명시적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지식은 어떤 개인적으로는 가치가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명시적 지식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더 어, 합당하고 가치 있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식의 종류를 통해서 지식을 이해하는 이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식이란 무엇인가 좀 더 들어가 보면요. 지식은 매우 실용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지식,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지식은 활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을 의미합니다. 철학적이거나 과학적인 이론은 지식이라기보다는 학식에 가까운 개념이다라고 드러커는 설명을 했습니다. 지식이란 현장 지식으로서 말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일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거나 혁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사회 구성원이 소유할 수 있는 범사회적 성격이다.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성격이라는 거죠. 정보와 지식은 개인이나 조직, 리더의 상황 이해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상황 이해라는 표현을 썼네요. 상황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맞는 얘기죠. 정보와 지식은 비슷한 개념인데 정보가 분석되어 지식이 되는 개념이다.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 부분. 더 깊게 들어가면 밑에 표에서처럼 데이터는 처리 과정을 거쳐서 정보가 되고 정보는 분석 과정을 거쳐서 지식이 되며 지식은 판단이라는 하나의 과정이나 어떤 개인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상황 이해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결국은 데이터나 정보, 지식을 만들고 탐구하고 수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상황 이해를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상황 이해라는 거 우리가 세상을 모두 바라볼 때, 나 저 상황을 이해했어. 아무리 복잡한 상황이나 문제나 접했더라도 어떤 의사결정자가 명확한 데이터와 정보, 지식을 접하게 되면, 무릎을 탁 치면서 이해했어.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황 이해. 우리는 늘 사회 속에서 상황 이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걸 맥락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이 경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 정보 지식이고 데이터 정보 지식의 관계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거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하겠죠? 하나의 서점을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점에는 많은 책들이 진열되어 있죠. 이 중에는 최신판이 있고 베스트셀러도 있고 다양한 고객, 다양한 구매 형태, 다양하게 서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데이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자체로는 큰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서점 주인이나 작가, 출판사에는 어디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어떤 뭔가가 데이터가 분석되거나 처리된 그 정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서점에 자기가 출판한 책의 판매량이나 이런 건 정보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지만 전국 서점에서 봤을 때, 이 책은 부산 쪽에서 같은 책인데 부산에서 잘 팔리고 같은 책인데 어떤 대전에서는 전혀 판매가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정보가 되면 활용할 수 있잖아요. 주인의 입장에서. 그다음에 서점 주인은 잘 팔리는 책을 또 빨리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팔리는구나 이 책은 그건 정보의
영역이 이룬 거죠. 또, 그러면 또 잘 팔리는 책은 또 눈에 잘 띄는 곳이 노니까 더 잘 팔리네? 라고 하니까 또 잘, 이런 것들이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식의 수준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출판사에 관심은 어디 있겠습니까? 해당 출판사에서는 도서의 출판 동향을 파악해서 빨리 재판, 삼판, 이렇게 더 인쇄를 해야 되잖아요. 또 어느 지역, 어느 서점에서 어떤 책이 판매되고 있는가를 많은 데이터나 정보를 분석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또 고객들의 최근 도서 구매는 어떤 것인가? 고객들이 어떤 앞으로의 도서의 그 동향이나 흥미 방향은 어느 방향이지라고 판단해내는 이렇게 분석한 것들이 바로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크게 가치가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은 데이터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걸 처리해서 종합하다 보면 정보가 돼요. 그 정보를 어떤 목적이나 맥락에 맞게 환경에 맞게 문제 해결의 목적에 맞게 탁 분석해내면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점 주인이나 출판사 또는 작가는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런 과정의 지식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군대에서는 군이라는 조직에서는 전투를 예를 들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전장에는 수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합니다. 위성 영상으로 찍은 사진도 있을 수 있고 동영상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어떤 소리를 듣고 적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어떤 소리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진, 숫자, 무기, 장비, 도로강, 하천, 지형, 뭐 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데이터라고 합니다. 데이터 그 자체로는 큰 의미를 작전에 그 지휘관이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많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의 수준으로 발전을 시키는데 처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적의 전차의 움직임을 한 30km 전방의 전차 움직임을 벌써 위성 영상으로 촬영하고 지상에서는 어떤 소리를 감지해서 체크를 하고 또 뭐 어떤 적의 전술 또 적의 부대의 전체적인 움직임을 다 파악을 정리해서 이 전차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면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정보를 또 도로, 산, 하천은 그 자체는 하나의 데이터지만 이게 내 부대의 움직임이나 적의 부대의 움직임이나 기동, 방향, 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엮어서 생각해 보면은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되는 겁니다. 병력 장비도 마찬가지, 무기도 숫자는 단순하지만 적과 아군을 비교한다든지 또는 어떤 무기나 장비의 어떤 소모 성향, 어느 정도 소모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하면은 처리를 하면은 이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정보는 아직 지식으로 갈 단계는 덜 된 거예요. 지휘관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고 위험한 또는 변동성 있고 역동성 있는 전장 상황을 총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적의 움직임을 빨리 알아차리고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적의 움직임이나 방향, 의도가 무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적보다 먼저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런 지휘관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처리되지 않는 데이터가 지휘관에게 필요할까요? 그러진 않죠. 데이터를 종합한 한 장의 문서가 정보인데 그 정보를 지휘관한테 갖다 주면 지휘관은 뭐라고 그럽니까? 어, 참모는 이걸 분석해서 현 상황에 맞게 좀 정리 좀 해주면 안 돼? 지식 수준으로 가져와봐.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능력 있는 참모는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에 맞게 시적절한 정보를 분석해서 지휘관에게 제공했을 때 지휘관에게는 필요한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휘관에게는 너무나 많은 부하들이 있잖아요. 조직이 있고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력과 판단력을 다 수집된 지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휘관은 부대를 움직여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식의 의미를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컨은 지식은 힘이다라고 지식을 얘기했어요.
지식은 개인의 능력을 확장시키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래서 지식이 많을수록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배움의 끝이 없다. 무슨 말이냐? 지식은 끝없이 쌓아가야 되는 것이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은 개인의 성장에 필수적이라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지식은 경험에서 온다. 참 좋은 말을 한 것 같아요. 지식은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는 그런 뜻이죠.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은 정말 더 깊고 실질적입니다. 지난 강의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어느 항공회사 정비실에서 근무했던 분이 퇴직을 할 때 그 리더, 사장이죠. 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이 퇴직하시는데 뭐 저한테 해주실 얘기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 정비실에서 제가 30년을 근무하다 퇴직하게 돼서 좀 아쉽긴 한데, 혹시 정비실에서 이러이러한 유형의 소리가 나면 반드시 어떤 부분을 체크해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조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정말 사장은 크게 이제 관여하지 않고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정비실에 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사장이 가서 보니까 바로 그 퇴직했던 분이 조언했던 그 부분을 체크하지 못했던 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장은 다시 그 퇴직했던 분을 초빙을 해서 어떤 직책을 부여해서 어떤 그런 그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경험을 살려서 완벽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다. 이런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치를 그게 지식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식을 나누는 것은 힘을 나누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네요.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지식은 독점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을 탐구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즐거움이다.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플랭크는 지식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 지식은 실질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이어져야 되죠. 단순히 머릿속에만 존재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져야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실천을 통해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 지식의 의미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것 같아요. 지식이 뭔가 하는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지식이구나. 지식의 종류는 그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이 지식. 경험도 하나의 지식이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담아두고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지식을 어떻게 관리하지 하는 부분까지 이제 다음 파트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사진 하나를 올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인간의 호기심, 상상력이잖아요. 이 상상력이 디지털 기기를 만나서 또 새로운 것을 발전해내고 정말 피라미가 상어를 이겨버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다음 파트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